자, 명제 단원 14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AB가 다 양수인데 A가 크죠? 그럼 A분의 1과 B분의 1은 대소 관계가 바뀐다라고 배우셨어요. 이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2차 부등식 할 때 제가 주요해야 된다라는 문장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맞는 말이 되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자,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거는 둘 다 동시에 0이 될 필요는 없고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말 속에 A와 B가 동시에 0이 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도 이제 틀린 말입니다.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이제 0,0도 있지만 뭐 0하고 다른 게 있어도 되는 거고 B가 0이고 A가 다른 게 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당연히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입니다. 물론 더해서 양수가 되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이 더 있고 그 다음에 곱해서 양수가 되는 것 중에 A와 B가 음수인 것도 있지만 일단 가정의 이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더해서 2보다 크고 곱해서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냐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은 A랑 B가 모두 이제 1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에 얘네 말고 하나라도 반례가 있으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건데 A가 5고 B가 4분의 1 같은 것만 좀 생각을 해보셔도 더하면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곱해도 1보다 큰데 이제 이런 진리집합은 아니기 때문에 니을도 틀린 말이 되고 답은 3번. 자, 발전 문제 151번입니다. 자, 세조건 PQR이 뭔지는 모르나 PQR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만으로도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자, 기억이 참이려면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이 R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인지를 보시는 건데 그렇진 않죠. 자, 이곡 R이라는 것은 Q와 R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P집합의 교집합인지를 보시는 건데 Q 교집합 R이 여기 작고 P 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고 자, P랑 자, Q 또는 R이라는 것은 Q와 R의 합집합이야. 자, 이런 대소관계가 만족이 되는지 보시면 되는 건데 자, Q 합집합 R은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집합 P가 모두 온전히 들어가 있느냐? 자, 그렇진 않죠. 어떤 부분이 남아요? 자,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이 남는 부분에 있는 원소들은 가정 P는 만족하지만 결론 Q 또는 R은 만족시키지 않는 원소들로서 반례 집합이라고도 배우셨던 거지. 여기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54번입니다. 다음 명제들은 거짓이다. 거짓을 보이는 반례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명제가 증명이 시작이 되려면 가정에 있는 원소들로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례가 너무 얼토당토하는 것들이면은 일단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거짓임을 밝히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례라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에서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을 뺀 곳에 있는 원소들이다 라고도 배우셨는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은 만족하나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이 가정은 만족이 되지만 결론이 만족되지 않는 예로서 반례로서 아주 적당하고요. 자, 1, 6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이랑 다른 원소들이니까 반례로서 아주 적합하고 자, 마이너스 루트 3도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이 만족이 안 되니까 반례로서 아주 적당하고요. 자, 3은 가정도 만족이 되고 결론도 만족이 된단 말이야. 6의 약수이자 3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인 것만 밝혀주는 원소인 거지 이 명제가 거짓인 걸 밝혀줄 수 있는 원소는 아니에요. 자, X는 어떤 게 돼야 되냐? 6이나 2 같은 게 돼야 됩니다. 6은 어때요? 6의 약수지만 3의 약수가 아니니까 이 4번을 거짓이다 라고 밝혀줄 수 있는 원소가 되는 거지. 2도 마찬가지입니다. 2는 6의 약수지만 3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4번 문장이 거짓임을 밝히는데 아주 적절한 예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이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기에 적합한 가정인데
정삼각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데 쓰이는 원소, 뭐야, 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157번입니다. 세조건 PQR이 나와 있고요. 명제 PQ, 그 다음에 명제 QR, 이 모두 참이 되도록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Q와 P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그 다음에 진리집합 Q와 R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죠. 자, 일단 P와 Q부터 보겠습니다. P가 4보다 크다인데 Q가 이 4보다 크다를 잡아먹고 있으려면 5-A가 4의 왼쪽에서 시작이 돼야 돼서 일단 5-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A의 조건 하나 구해 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R은요, 여러분, 이 -A랑 A를 기준으로 가해를 쓰셔야 되거든요. 요래될 수도 있고, A가 음수라면 이제 요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P가 가장 작은 집합이고 가운데 껴있는 집합이 Q고 R이 가장 큰 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경우에서 여기 있는 P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랑 Q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모두 포함해야 돼요. 그럼 왼쪽으로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관심이 없고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있죠. 얘네들이 이 영역을 다 포함해줘야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경우에서는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5-A랑 같아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5-A랑 4는 내가 정해놨으니까 뭔가 -A가 이쪽에 찍혀서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들을 다 잡아먹고 A가 이쪽에 찍혀서 왼쪽에 있는 부등식이 뭐 좀 더 생성이 되고 뭐 이쪽은 볼 필요 없으니까 -A가 5-A보다 작아도 이 포함 관계가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A는 여러분 5-A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요. -A가 지워지면서 항상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A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A의 최대값은 2분의 5, A의 최소값은 1이라고 보실 수 있지. 좀 더 정확하게 답을 뽑아내고 싶으시면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에 한 물어봤으니까 1과 2분의 5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발전 문제 160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명제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가 부정이 참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하여. 제가 약간은 P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부정해요. 자, 이게 참이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X축 위에 붕 떠 있거나 살짝 튕겨도 돼요. 그러면 판별식은 중근을 가져도 되고 허근을 가져도 되는 거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의 최소값은 81이구나 라고 알아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자연수 A에 대하여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자, 일단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 0보다 큰 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거든. 자, 부등식 살짝 풀어볼게요. A랑 4 넘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에 있는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이 A-4는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자,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A-4가 0이랑 같은 것도 괜찮고요. 대신 이 A-4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0과 A-4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반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A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연수 A의 개수는 4개가 되겠네. 자, 다음은 발전 문제 163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로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자, 일단 역대우 잘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볼 것이나 이 명제와 대우 중에서는 참거짓을 판단하기 편한 문장이 꼭 하나가 있거든요. 자,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역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랑 B랑 같으면 AC는 BC다가 될 텐데
A랑 B랑 같으면은 C가 뭐든 간에 좌변, 우변이 같아지겠지? 자, 그래서 이것은 참. 자, 대우는 부정을 해주는 거거든? 부정하면서 가정과 결론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죠? 자, 요것이 참이냐? 앞에 걸 보겠습니다. A씨랑 B씨랑 같으면 A랑 B랑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C가 0인 경우엔 이 A와 B는 모든 실수가 돼요. 즉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서 대우가 거짓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가정과 결론을 바꿔볼게요. 자, 절대값 x가 x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하고 물어본 건데 여러분 절대값 x가 x랑 같아지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그냥 나와야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죠. 자, 대우는 이제 부정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절대값 x랑 x가 다르면 x는 음수다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절대값 x랑 x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는 얘가 나올 때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x가 음수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물론 주어진 명제로 판단해 보셔도 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나 자기 자신이나 같아요. 그래서 참이죠. 자, 이렇게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실게요. 자, 집합은 동치되는 문장들이 많거든요. 따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문제를 풀면서 파악 정도는 해보셔야 되는 중요한 문장들이 많아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A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자, 물론 여러분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랑 B가 같다라는 사실도 이 그림이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좀 따로따로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A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공통된 원소를 썼더니 A가 나온다는 얘기는 A가 B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고 집합에서 하도 많이 풀었으니까 우리 제가 따로 코멘트는 안 할게요. 자, 이렇게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대우도 참일 거예요. 대우를 써보긴 합시다. 자, 대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A 교집합 B가 A가 아니면 A는 B에 들어있다를 부정하면 B는 A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해요. 그냥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방금 썼던 문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역은 교집합이 A면 A가 B에 들어있냐 하고 물어보는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가정에 있는 경우랑 결론에 있는 경우가 벤 다이어그램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보실 수 있어. 어쨌든 다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자연수 x, y에 대하여. 자, 여기까지는 부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이 4번 문장을 증명하는 동안은 x, y를 자연수로 봐라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x, y가 짝수이면 x 플러스 y가 짝수이다가 이제 여기 되겠고요. 자, 요건 참이죠. 짝수끼리 더하면 참이니까. 얘는 이제 XY가 짝수와 짝수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즉 XY가 짝수고 짝수인 애들만 원소로 갖는 진리집합이 있는 건데, 물론 얘 경우에는 짝짝도 되고요.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 홀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이 XY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라고 느껴주실 수 있어. 어쨌든 이제 이런 포함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는 논리로서 그냥 직관으로서 참인 걸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대우 쓰는 거를 좀 조심해 보실 건데요.
우리가 이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 그럼 XY가 홀수이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 콤마라는 것은 그리고나 동시에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X 또는 Y가 홀수이면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 아니면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어요. X가 홀수이거나 Y가 홀수이면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Y가 홀수냐 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실게. 얘들아, 더해서 짝수면 XY가 동시에 짝수니? 아니에요. 이게 홀수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대우는 거짓이고요. 대우 자체로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X 또는 Y가 홀수라는 건 여러분 홀짝일 수도 있고 짝홀일 수도 있고 홀홀일 수도 있거든요. 홀짝이거나 짝홀이면 이 X 플러스 Y가 홀수라서 괜찮은데 만약 X, Y가 모두 홀홀이면 X 플러스 Y가 홀홀이면 X, Y가 홀홀이면 X 플러스 Y는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 X랑 Y가 동시에 홀수가 되는 경우가 이 대우가 거짓임을 밝히는 발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의 대우는 거짓입니다. 자, 5번 보실게요. XY가 정수이면 X 플러스 Y 또 XY는 모두 정수냐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역부터 보여드릴게. 또는으로 가셔야겠죠. 아, 저기. 여기니까 이제 가정을 앞으로만 가지고 오면 되죠. 더한 거랑 곱한 게 모두 정수이면 X, Y도 각각 동시에 정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발레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있는 지식들입니다. 자, 뭐냐면요. 이 2차 방정식의 켤레근들이 지금 이 역을 여기 거짓임을 밝히는 발레가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발레가 뭐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그 두 근. 자, 어때요? 더하면 4고요. 곱하면 1이 돼요. 그러니까 더한 거랑 곱한 거는 정수지만 xy 자체로는 무리수죠. 정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역은 거짓이고. 자, 그 다음에 대우는 일단 써보긴 할 건데 명제가 참인지부터 봅시다. xy가 정수면 당연히 더한 것도 정수고 곱한 것도 정수여서 참이거든. 그럼 대우는 내가 쓰긴 쓰되 아무리 복잡해도 참이야. 자, x 플러스 y가 정수이거나 미안해요. 정수가 아니거나로 가야겠지. x, y가 정수가 아니면 x 또는 y가 정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리고나 또는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들을 부정하실 때 이제 접속사에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이 콤마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거야. 이 콤마를 부정하시면 또는이나 뭐 이거나 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대우 자체로 판단하기 꽤나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x 플러스 y가 정수가 아니거나 x, y가 정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정에 들어있는 원소들도 너무 많아서 이 대우가 거짓임을 밝히는데 쓰이는 발레가 어떤 게 돼야 될지 직관적으로 판단이 잘 안 돼요. 자, 그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참입니다. 자, 이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문장을 증명해라 하면 우리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죠. 163번이었습니다. 자,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역을 쓰진 않고 그냥 결론을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을 결론이다라고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냐. 자, 일단 자연수 n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귀류법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n제곱이 홀수면, 즉 자연수의 제곱이 홀수면 n은 홀수냐, 즉 제곱되기 전은 홀수냐 이런 얘기야. 여러분 자연수의 제곱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9. 자연수의 제곱수 중에서 홀수인 친구들 19, 뭐 25, 49, 뭐 81,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 자, 얘네들은 제곱되기 전에 뭐였을까요? 1, 3,
5, 7, 9였겠다. 그럼 제곱수들 중에서, 자연수의 제곱수들 중에서 제곱전이 짝수인 친구들이 없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뭐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n제곱이 홀수면 여러분, n제곱의 소인수들이 홀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n제곱은 n 곱하기 n이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들의 소인수가 홀수밖에 없으려면 n도 소인수가 홀수밖에 없어야 돼요. 짝수를 2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순간 이런 게 다 이제 깨져버리겠지. 자, 니은 보실게요. 자, 4의 배수면 2의 배수이다. 맞죠? 4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가 아닌 친구들은 없죠. 우리 집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실수 xy에 대하여. 자, 잘 보세요. 얘가 가정이야. x가 양수고 y가 양수면 x, y가 양수냐. 자, 맞는 말이고요. 잘 들어보세요. x, y가 양수라는 것은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원소들을 진리집합으로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x, y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애들 진리집합으로도 갖고 있지만 x가 음수고 y가 음수인 것도 진리집합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포함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역은 참입니다. 자, 발전 문제 169번을 보실게. 가족권을 보시면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노래도 잘한다 그랬어요. 자, 이 화살표는 뭔가 부분집합 관계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노래를 잘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K에 출전을 한대요. 자,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주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K에 출전한다라는 말이 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 근데 음악을 잘하는 학생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1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번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보시면은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학생은 일단 가정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다 대우로 바꿔볼 거예요. 자, 이거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슈스케에 출전하지 않는 학생은 노래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래를 못하는 학생은 노래를 잘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써야 맞는데 그냥 노래는 못하는이라고 볼게요. 음악을 못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 이게 20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4번 문제양 보시면 슈퍼스타 K에 출전하지 않는 학생은 음악을 잘하지 않는다. 즉 주어진 두 개의 명제의 대우를 연결해 놓은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학생은 자, 이런 것이 이제 가정이 되려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줄 수가 없죠. 노래를 잘하고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학생은 여기 있는 명제랑 여기 있는 명제의 교집합이 일단은 진리집합이 되는 건데 이 교집합이 어디로 화살표를 뻗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 5번도 하나만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72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 하자. 세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무슨 뜻이냐면 P는 Q의 여집합에 속해 있다. 자, 이런 뜻이고. 자, 무슨 뜻이냐면 Q 여집합은 R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고. 자, 요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Q가 R 여집합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쌤은 일단 뭐가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보였냐면은 얘네들이야. 여러분 어떤 두 집합이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여집합, 여집합을 달아주면 원래는 포함 관계가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집합이 됐고 여집합이 됐는데 포함 관계가 바뀌지 않았어. 이건 무슨 뜻일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Q와 R 여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실 수 있어. 자, Q 여집합과 R이 이렇게 서로 같다라는 것은 Q 여집합과 R이 같다라고도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지. 자, 그럼 P를 어디다가 넣으면 되느냐?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집합도 써놓고 자, 이제 증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P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Q는 이 바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이 없어요. 자, P와 R의 교집합은 R이냐 보실까요? P와 R의 교집합은
P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자, Q와 R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냐? Q는 이 바깥 부분이고 R은 이 안쪽 부분이죠. Q의 여집합과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조금 부족했던 설명이 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잠깐 볼게. 요 밑에 있는 문장 있잖아, 얘들아. 여기다 여집합을 달아주면 이 부분집합 기호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Q 여집합이 R에도 속한다라는 게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만 보시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어떤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만족이 되죠. 그래서 Q 여집합과 R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발전 문제 175번입니다.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이용하는 형태야. 자, A 또는 B가 짝수이다를 부정해서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A, B가 짝수이다를 부정해서 뒤로 가지고 갈 거니까 가는 홀수. 자, 그럼 이 명제의 증명이 밑에 쭉 적혀 있긴 하나 제가 하나하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모두 홀수라는 것은 자, 짝수일 때는 2K, 그 다음에 뭐 2K 플러스 2K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홀수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 자, 그럼 A, B가 어떻게 되느냐? 2K 플러스 1에 2K 프라임 플러스 1이 곱해질 거거든? 자, 그러면 4K K 프라임 1에 K 프라임에 2K 플러스 2K 프라임에 1이 돼요. 자, 여러분 홀수임을 증명하는 것도 짝수임을 증명하는 것도 모두 짝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즉 2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2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2로 묶어주시면 자, 이렇게 짝수 부분하고 플러스 1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홀수임이 증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도 홀수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지. 여러분 만약에 증명 과정 중에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시려면 3으로 묶어주시면 되고 5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시려면 5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5로 잘 묶이면 5의 배수고 5로 묶어놨는데 이쪽에 상수가 남으면 5의 배수가 아닌 것이고. 자, 다음은 발전 문제 178번입니다.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래. 귀류법이니까 자, 이쪽을 부정하겠죠. 부정해놨죠. 자, 근데 여러분 n제곱이 3의 배수인 어떤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을 꺼내오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증명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결론에 있는 3의 배수가 아닌 n들에 대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에 있는 친구들이 가정에 한 개도 안 들어있다는 것을 증명해도 되는 거거든. 자, 3의 배수가 아닌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 자,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닌 친구들은 제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거나 자, 얘가 제곱되면 9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3의 배수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3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이 둘은 3으로 묶여요. 하지만 여기에 뭔가 남아있지.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야. 자, 이쪽은요. 이만큼이 3으로 묶이긴 하는데요. 1이 남아요. 여기 4 중에 3만 들어가고 1이 남아. 그러므로 3의 배수가 아님이 증명이 됩니다. 자, 가랑 나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1, 1이고요. 자,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생겼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자, 181번입니다. 자,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P면 Q이다가 참일 때 앞에 있는 걸 충분 조건 뒤에 있는 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했냐면요. 큰 필잡충이라는 사자성어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했어요. 큰 것은 필요 조건, 작은 것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크다, 작다라는 것은 진리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 찾는 거야. 자, P를 보시면은 제곱해서 0이 돼야 된대요. 자, A, B, C는 실수기 때문에 얘는 A랑 B가 모두 0인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자, 또 두 양수가 더해져서 0이 되려면은 A랑 B가 모두 0이어야겠지. 자, 진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이렇게 정확히 같을 때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플러스 C 플러스 C를 해주면 A는 B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거든. 자, Q도 A는 B보다 큰 애들만 원소로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3번 잘 보세요. 자, 제곱해서 더 크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써드릴게. 영을 기준으로 만약 A와 B가 양수라면 이런 대소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A와 B가 음수라면 이런 대소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제가 지금 벌써 스포를 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A랑 B가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는 A가 이쪽에, B가 이쪽에.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음수면 A가 이쪽에, B가 이쪽에. 뭔가 0보다 더 먼 곳에 A가 찍혀야 되는 거지. 쌤, 그러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거나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수는 없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이런 대소관계.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이런 대소관계에 놓인다는 얘기야. 이런 대소관계에 또 이런 대소관계에 놓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PQ는 정확히 같은 말이라고 보실 수 있어. 이 두 문장의 이해는 제가 지금 적어드린 수직선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게 신상이 이롭습니다. 자, 4번 보실게. 자, 4번 보시면은 얘는 이제 A, B, C를 순서상으로 썼을 때 셋이 동시에 0이 되는 이런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 완전 제곱식이 더해져서 0이 되려면은 A는 B, B는 C, C는 A여서 결론적으로 A는 B는 C다. 요거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셋이 000이어도 되는데 아니면 111이어도 되고 뭐 다른 원소들을 이용해서 그냥 세 원소가 세 A, B, C가 다 같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럼 QA는 진리집합이 훨씬 더 많죠. 원소의 개수가. 자,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고 P가 충분 조건, Q가 필요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도 볼게요. 여러분, 합집합해서 B가 된다는 것은 B가 더 큰 집합이다라는 같은 뜻이고, 자,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건 B가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갖고 있다.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같은 문장이야. 자, 그래서 5번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184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A는 B는 0과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정확히 같은 말만 뽑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 A는 B는 0이라는 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1번이나 3번 같은 거 바로 동그라미를 쳐주실 수 있어. 자, 그런데요. 2번이랑 4번은 여러분 오랜만에 있을 수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B제곱에서 4분의 1B제곱을 빌려와가지고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A 마이너스 2분의 1B의 완전 제곱식 플러스 4분의 3B의 완전 제곱식. 자, 이런 친구가 0이 되려면 B도 0이어야 되고 B가 0이면 A도 0이겠죠. 자, 이런 식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4번은 가운데가 플러스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고 이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어쨌든 A와 B가 모두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야. 그래서 2번과 4번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럼 5번이 왜 안 되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꽂히셔야 되는데 단적으로 바로 반례를 드릴 겁니다. 반례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고 M이 2면 만들어져요. 자, A가 2면 얘 어떻게 되죠? 2죠. B가 마이너스 루트 2고 M이 2면 루트 안에 2가 들어있는 거야. 자, 이거 0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 문장이 익숙하시고 A랑 B가 0처럼 보이냐면 여러분 A 플러스 B 루트 M으로 어떤 실수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것은 A는 유리수, B 루트 M은 무리수다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거든. 그럼 A, B가 실수가 아니라 A, B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래야지만 이 A와 B 루트 M이 서로 섞이지 않아가지고 둘 다 0이 되어야지만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 거거든. 자, 실수하기 딱 좋죠. 자, 그래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 만한 것은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일 때 A는 0이고 B가 0이 되려면
A랑 B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하나 전 개념이 필요해요. 자, A 플러스 BI가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더해져서 0이 되는 것이 반드시 실수부랑 허수부가 0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문장과 동치되기 위해서는 A, B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없고 A, B가 복소수도 될 수 있다면 A에 1 넣고 B에 I를 넣었을 때 이 A랑 B가 0이 아니어도 이렇게 0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은 계속 조심해 주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187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를 각각 P, Q라 하자. P는 Q이기 위한 밑줄, 필요 충분 조건일 때.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두 질리집합이 완전 같은 질리집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X의 범위가 같아야 돼. 자, 그럼 이쪽도 사이로 뭔가 풀어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군의 곱은 B. 이렇게 가볍게 풀어내실 수 있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P가 3, 1마 풀이 달려서 사이거든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이렇게 집합 P, 조건 P를 적어주실 수 있어요. 자, 이쪽은요. 마이너스 B와 B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양변에 A를 더해주겠지, 그지? 자, 그럼 요 A 플러스 B가 3이어야 되고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자, 연립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암산으로 할게요. A가 1이고 B가 2면 될 것 같아. 문제에서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2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190번입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P가 크냐? 자, 그 다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P가 작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P는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P는 R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Q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고요. 자, P는 이 Q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이쪽에, A 플러스 2는 이쪽에 있어야 돼. 자, 색칠이기 때문에 2나 마이너스 4랑은 같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 7보다 작다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는, P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7이 여기 찍혀야 됩니다. 이 7은 A 플러스 2랑 같아도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A 플러스 2는 2와 7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고 2를 빼주시면 A의 범위가 나와요. 자, 동시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연립해주시면 모두 만족시켜주게 A 값을 찾아주면 4부터 5까지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193번을 보실게요. 전체 집합 U에서 세 조건 PQR을 만족하는 집합을 PQR이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집합 연산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에 집중을 좀 해보세요. 자, P랑 Q가 있는데 얘가 결론적으로 P가 돼야 된대. 자, P랑 Q-P의 합집합은 원래 이만큼이야. 근데 이게 P집합이 된다고?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이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사라지면 P가 되죠. 그죠? Q-P가 공집합이다 라고 쓰실 수 있으면 아, 이거 Q가 P에 들어있구나. 이런 그림이구나. 자, 이런 그림 속에서 다시 저 1번을 그려보시면 정확히 P의 색칠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Q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P가 큰 필요 조건이에요. 자, 2번도 똑같이 가볼게요. 자, P가 있어요. Q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 그림을 그려요. 어떤 벤 다이어그램일지 상상하지 마. 자, P랑 Q-P의 여집합을 합집합한다 그래서 P는 여기고요. 잘 들어요. Q-P의 여집합이면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색칠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아니지. 이게 전체 집합이 되려면 어디가 사라져야 되니? 이 부분이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Q가 P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연산 방법이 매우 좋으니까 자,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든가 원래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지워버리시는 이런 연산을 해서식으로 표현하시면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 자, 어쨌든 Q가 P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P가 커. 큰 필이에요. 큰 필이에요. 큰 필.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초에 어떤 양쪽에 있는 두 집합을 합집합한다라는 것은 모든 원소를 다 적겠다는 얘기인데 모든 원소를 다 적었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것은 왼쪽에 있는 집합도 공집합, 오른쪽에 있는 집합도 공집합 이런 뜻이야. R에서 P를 뺐는데 공집합이 됐다는 것은 P가 R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P에서 Q를 뺐는데 공집합이 됐다는 것은 Q가 P에 있는 원소를 다 지워버린 거야. Q가 P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RP, PQ, 즉 R이 Q에 들어있겠죠. 자,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R이 주어기 때문에 R이 작기 때문에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작충이에요. 작충입니다. 작충이에요. 자, 196번입니다. 네 조건 PQRS에 있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작충이에요.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필요 조건. 큰 필이에요. 큰 필. 자, Q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건 부사 구고요. 얘가 주어고 얘가 주격 보호야. R이 필요 조건이라는 건 크다는 뜻이야. S가 R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어. 얘가 주어고 얘가 주격 보호야. S가 필요야. 큰 거라는 뜻이야. S가 Q보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P는 앞에 있는 문장밖에 없지만 RQ, SR, QS가 뒤에서 막 등장을 하고 있어. 자, 내가 대소관계를 잘 묶어볼게. 일단 Q가 S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S는 R에 포함된다 그랬고 이 다시 R이 Q에 포함되어 버리거든요. 이 지들끼리 돌고 도는 거야. 이런 관계가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자, Q, S, R이 모두 같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P는 요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자, 집합들이 많았으나 포함 관계가 단순해졌어요. 자, 기억 보실게요.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P가 작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R과 P를 비교해주면 R이 크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R을 물어봤기 때문에 큰 P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야. 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S랑 Q는 서로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